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의 연규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을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그동안 건강보험은 여러 차례 개혁을 통해 국민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슈토크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성백길 본부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그걸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갖다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보험자이면서 그 4대 사회보험을 갖다가 통합 징수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주요 하는 업무로는 국민들 모든 분들의 가입자 자격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리고 건강검진 그리고 병원을 갈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고 네. 또 건강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건강관리로서 평생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해서 노후의 편안한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사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곳이기도 한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의 방역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보험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했던 역할, 네,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많이 맞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 우리 위기 상황을 맞아서 우리 공단에서는 세 가지 그 성공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신속한 방역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 선별 검사를 했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갖다가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 걸리면 검사 비용이 170만 원, 치료 비용은 4,300만 원이나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인당 드는 비용인 건가요? 그렇죠. 1인당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하고 치료비를 갖다가 전체 비용 중에서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그 국가에서 20%를 지원해서 전액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6월에 실시한 대한민국을 만든 기억에 남는 이슈에서도 이제 사회 부분에서 건강보험이 1위로 꼽혔다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난 6월에 전경련에서 대한민국을 만든 기억에 남는 이슈를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국민 인식조사 보니까 사회 부분에서 건강보험이 1위로 꼽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신뢰하고 병원비 걱정 없이 든든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건강보험의 그 역할에 대해서 크게 높이 평가해 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제 코로나 그 검사 비용과 이제 치료 비용을 미국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건강보험과 함께 또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건강보험이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공단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에 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방역이라든가 그리고 적기 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요양기관 지원을 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방역 부분에서는 병의원에 그 우리 국민들이 가면 네. 수진자 조회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의료기관에서 네. 감염 대상자 정보를 갖다 실시간으로 갖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진료 접수할 때부터
대응을 갖다가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달부터는 네. 공단에서는 그 국민들께서 진료받은 각종 데이터가 있는데 그 네. 빅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 암 등 이 기저질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중앙대책수습본부에 이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네. 중증 환자는 음압병실로 배정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에 적절한 대응 체계가 구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이제 의료기관이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환자가 대폭 줄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경영상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경영상 어려움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먼저 선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지원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재난 지역하고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네. 약 9,115억 원 정도 경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 뭐 다각도로 많은 또 지원과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 누구든지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이런 정책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데요. 이게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과 또 의미, 또 성과는 뭐라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장성 강화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금방 와닿질 않는데 보장성이라는 건 그 의료기관에 가서 본인이 내는 돈이 네. 전체 의료비 중에서 몇 %가 보장해 주느냐, 요걸 보장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건강보험 급여화 해주는 거를 보장성 강화라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급여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계속 깜짝 놀라잖아요. 네. 비용이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내시던 돈을 갖다가 네. 그 국가와 공단에서 대신 그 비용을 줄여주는 그게 진료비를 줄여주는 것이 보장성 강화입니다. 공단에서는 2017년 8월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네. 2022년에 완성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 비급여가 가장 큰 부분이 선택진료라고 해서 특진료 네. 그리고 이제 1인실, 2인실, 3인실 병실에 따른 상급병실료 요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 이제 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급여화했고 네. 또 이제 노인이나 아동이나 그 여성 등 그 의료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이 그 본인이 내는 돈을 갖다가 인하를 시켜줘 가지고서 대부분 이 부분도 완료가 됐는데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 의료비를 갖다가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경감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실시된 대국민 조사에서 네. 국민 10명 중에서 7분이 약 75% 정도가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3,600여 개 비급 항목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급여화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MRI나 초음파 같이 비싸고 고가인 맞아요. 경우는 네. 건강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뭐 보장성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정말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인구 고령화도 그렇고 이제 보장성을 강화하다 보면 재정 지출도 당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이 재정을 좀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공단에서는 재정을 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도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맞아요. 그 생산 인구가 앞으로는 감소가 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건강보험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네. 이거에 대해서 증가가 되더라도 증가폭이 둔화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보장성 강화하고 연동해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 정도 누적 적립금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 10조 원 정도를 국민에게 보험급여 보장성 강화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고 2023년도에도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조 원 정도 재정은 계속 가지고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제 건강보험 금액도 그렇고 앞으로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행 법에 따르면요, 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제 건강증진기금 그리고 또 국고지원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18년과 2019년도 비율을 찾아보니까 13.2%씩으로 예.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20%인데 거기에 크게 못 미친다라고 이제 시민단체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국고지원금을 못 받는 이유와 또 현재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법에 국고 지원을 갖다가 지원하는 규정이 상당히 표현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 금액의 몇 퍼센트, 뭐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불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국고 지원을 갖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기금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6%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는 전체 금액의 65% 이상을 공단에다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한도가 실질적으로 공단에 지원하는 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국고에서 14% 지원하고 네.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서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이 보험료 예상 수입이 6%가 안 되도록 들어와 있고 또 그 국고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3%, 14%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 규정상은 20%에 상당한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약 14% 수준에 머물리는 거고 현재까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규모는 2007년도에 법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한 24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정한 걸 갖다가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은 이걸 갖다가 국민에게 돌아다니는 국민 보험 급여비로 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얼마나 인상이 되나요? 지금 보험료율이나 뭐 보험급여 기준, 보험급여 결정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난 8월에 2.8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한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그러고 이제 의료계를 대표하는 8인, 그러고 가입자를 대표, 그리고 공익대표 해서 25명이 이걸 갖다 정책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내년도에 네. 약 3,399원 정도 올라가고 지역 가입자는 약 2,750여 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현재 내고 계시는 보험료는 직장이 11만 9천 원에서 내년에 12만 2천 원. 그리고 지역은 9만 4,600원에서 9만 7,400원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번 결정은 네. 인구 고령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대응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서 국민 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 좀 10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이제 뭐 합리적으로 또 이렇게 의논을 해서 정한 요율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다들 납득하시리라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제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뭐 우리 각 사회 모든 분야 또 뭐 직장인 뭐 자영업 할 것 없이 다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세요. 이렇게 힘든데 이 건강보험료까지 올려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본부장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민하고 기업에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깊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한 삶이라는 보건의료 측면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의료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당장 보험료를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납부할 보험료가 줄어들어서 좋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는 결국 보장률이 떨어지고 과도한 본인 부담금을 해야 되고 예.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병의원을 이용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게 파탄이나 그 빈곤에 대한 위험성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증액을 하더라도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분을 갖다 줄여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그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건보 재정이 안정화되고 건보 재정이 안정화돼야지 또 다른 코로나 위기 같은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으로서 방파제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를 겪게 되니까 사실 이제 뭐 그 검사 비용이라든지 이제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은 좀 덜 수 있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좀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보험료도 살짝 이제 인상을 하고 또 이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그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은 그 자연 발생적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저기 하는데 그 제3자나 아니면은 그 타 법령에서 보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해 요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요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일명 뭐 사무장병원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갖다 저희들이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장병원이라고 표현을 하겠는 이런 불법 의료기관은 네. 그 의료기관은 원래 그 의료인만 개설을 할 수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의료인이 아닌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개설을 하고 거기에 진료를 받는 분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벌이 목적으로 많이 과다 청구 부당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 국민 의료비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지출돼야 되는 돈을 갖다가 누수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통해서 네. 지금까지 3조 5천억 원 정도 재정 누수를 방지해 왔는데 그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관을 위해서는 공단에게도 그걸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부여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특사경이라고 하죠. 특별사법경찰권입니다. 이제 공단 임직원에게 이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특별사법경찰권은 실질적으로 그 경찰관이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 공단 임직원이 직접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말을 하는 건데 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보이면은 그걸 가서 수사 권한을 갖다 부여를 해서 직접 가서 조사를 바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도 조사를 하는데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네. 계좌 추적도 안 되고 그쵸. 뭐 직접 조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권한도 없어서 혐의 입증에 좀 많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수사기간도 이제 보통 그 한 11개월 걸려가지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을 운영하고 나서 달아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후 압박문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공단 직원에게 그 수사 권한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그 조사 기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재산 은닉도 다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특사경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또 의료 이용에 관한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단에서 이제 전년도 그 우리 국민들이 그 병의원을 갖다가 이용한 그 의료용 데이터하고 또 보험료를 낸 그걸 갖다가 비교해서 2019년 그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그 현황을 분석해서 결과를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체 인구를 갖다가 생애 주기별로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저기 발표를 했는데 각 구간별로 보면은 그 영유아기 때는 실질적으로 낸 거에 비해서 14.8배. 그리고 노년기 때는 한 7배. 네. 그리고 학령기 때는 한 5.6배 정도 낸 돈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낸 돈에 비해서 혜택이 적은 거는 성년기나 중년기에는 건강하기 때문에 네. 이때는 병의원을 별로 이용을 하지 않고 않죠. 예. 예. 그래서 낸 돈에 비해서는 혜택이 적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분들은 영유아기하고 노년기, 노인분들 그분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적입니다. 전체 그 적용인구당 저기를 보면은 94,000원 정도 월 평균 보험료를 냈는데 네. 1인당 한 106,000원 정도 급여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낸 거에 비해서 1.14배 정도 혜택을 보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전년도에 보면은 뭐 94,000원 내고 106,000원 정도 보험급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갖다가 현재 상태로 누릴 수 있다면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갖다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87%로 맞아요. 적정 부담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초기에 적게 내고 적게 혜택을 받는 걸로 설계를 하였는데 지금은 적정하게 부담하고 혜택을 더 높게 받는 걸로 계속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좀 아팠을 때 병원 가는 게 큰 병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곳들과 비교해 보면 뭐 진짜 막 아파서 참고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그래도 이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운영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출범한 게 2000년 7월인데 네. 이제 일산병원을 갖다 그때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강보험에서는 이게 이제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부분이 좀 약한데 네. 그 공공의료기관을 갖다가 좀 확충하자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한 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산병원은 이제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그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공병원 역할을 갖다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공단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전 국민 건강 검진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검진 대상자와 또 검진 항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암 검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올해는 그 짝수년입니다. 2020년이기 때문에 네. 짝수년도 출생자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는데 네.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해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 해에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 가입자인 경우는 그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비사무직이라고 현장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매년 검진을 갖다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지역은 그 이제 가입자는 전체 다 해주고 지역의 세대원하고 직장의 피부양자들은 20세 이상 해당되면은 짝수년도 홀수년도에 맞춰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해서 검진을 갖다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에 혹시 홀수년도이면서도 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공단에 전화를 하시면은 그 받을 수 있게 다시 그 만들어 드립니다. 네. 바빠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제 그 밀린 건강검진을 하려고 그 병원 예약이 정말 어렵기도 어렵고요.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병원 가기가 좀 꺼려지다 보니까 상반기에 검진을 안 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도 아직 안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우리 국민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병의원 이용률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히 건강검진을 갖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가길 꺼려가지고 검진을 안 받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는 반 정도밖에 안 가셨어요. 10월인데요, 지금. 예, 예. 네. 그래서 이건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이긴 하는데 코로나19가 뭐 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은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는 질병을 조기에 확 발견해서 치료를 적게 해야지 되는데 이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맞아요. 미리 조기 발견해 가지고서 하는 게 좋고 다른 기관에 전이되기 전에 생존율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암 검진을 받는 게 좀 좋습니다. 암 검진은 전년도에 5종에서 6종으로 늘어났는데 네. 종류에 따라서 검사 대상 범위가 좀 다릅니다. 뭐 위암, 네.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 해가지고 암 검진은 꼭 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대전 충청지역본부에서 이제 국민들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서 검진 골든 타워를 놓치지 않도록 건강보험 비대면 검진 덕분에 더 건강하게라는 뭐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검진을 갖다 지금이 적기니까 지금 가서 바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기 건강 검진은 실질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조기에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좀 꺼려진다는 거는 공감은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루다가 괜히 이제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병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꼭 건강검진 챙겨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이나 뭐 이런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국민을 위한 제도나 뭐 혜택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되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또 네. 재난적 의료비라고 그 재난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되면 이걸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제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본인이 병원에 냈던 돈을 갖다가 네. 연간 총 얼마를 냈는가를 보고 네. 이거를 그 상한액이 되는 분들은 그 금액을 갖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제일 그 낮은 10분위로 나누어서 네. 저기를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분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제일 낮은 1분위는 81만 원 이상이면은 전액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네. 사후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은 582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 그 초과분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험료는 똑같이, 아니, 보험료는 틀리게 내면서도 급여는 항상 똑같았는데, 네. 요거는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 내는 거에 따라서 급여는 똑같이 주면서 이 본인부담 상한액 지원금은 왜 차등을 주냐면 소득 수준을 맞춰서 그쵸. 지원하기엔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난자 그룹비는 소득 하위 50%는 대상이 되는데 연소득 50%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이 되면은 그걸 초과해야 되는 본인 초과 의료 부담금을 그 선정해서 이 본인 의료비가 초과해서 발생을 하면은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상한액을 정해서 이제 그 이상 지출이 됐을 경우 이제 공단에서 지원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말 이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뭐 개인 방역도 너무나 다들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열심히들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본인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전액 무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은 전혀 없고 네.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의심 증세가 일어나면은 나타나면 바로 가가지고서 검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로 검진비를 갖다 지급한 걸 보니까 검진비하고 치료비가 한 3,050억 정도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3,051억 원이 국민들이 직접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내야 되는 돈인데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가하고 건강보험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걸 갖다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제 고령화 사회에는 정말 이제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그 현재 그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네. 또 그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또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그 노인 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도입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현재 국민 효보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전년도는 약 77만 명, 올해는 약 88만 명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아니면 노인성 질환이 있는 뭐 치매 같이 노인성 네. 질환이 있어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단에 장기요양 그 인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지 됩니다. 네. 인정 신청서를 갖다가 제출하면은 우리 공단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전문가 의사 그리고 뭐 그 각계각층의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 등급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으면은 장기요양 혜택을 그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또 등급별로 이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또 달라지겠군요. 예, 네. 많이 달라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혜택을 제공을 하는지 그렇다면 이제 가족들의 좀 돌봄 부담도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거동이 거의 안 되고 그냥 누워 계시는 분들은 한 1등급 정도 받으시고 옆에서 돌봐가지고 겨우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은 그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 2등급 정도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해가지고
입소해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설 입소를 하지 않으면은 집에서 방문해서 요양을 받거나 간호를 받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거나 수급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갖다 본인이 계획해서 신청하면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는 이 지역 사회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현재 아직 그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맞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살던 데서 그 지역사회와 어울려서 그쵸. 생활할 수 있도록 뭐 보건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요양, 돌봄 뭐 이런 걸 갖다가 지원해주는 사회 그 서비스 정책인데 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이런 그 돌봄 서비스를 갖다 만들어지면은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더 좋은 사회보장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평생을 살았던 곳에서 또 지인들과 함께 또 지내다 보면 훨씬 더 이제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뭐 사회 보장 분야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올해 이제 대전 충청지역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현재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그 건의강의 봉사단이라고 전 직원이 가입을 해가지고 건의강의. 예, 네. 건의강의 봉사단을 만들어서 네. 그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국민 그 곁을 갖다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강의 봉사단은 이제 매달 자기 급여에서 일정액을 갖다가 기부를 해서 건강 나눔 기금을 갖다 조성을 하고 네. 이걸 활용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그 사회공헌 활동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전 충청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가입해서 이 기금을 갖다가 운영해서 의료봉사, 뭐 작은 공부방 개설, 도서관 개설하고 수해 그 농가 지원, 농가 일손 돕기, 뭐 부루 보호시설 후원,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현재 316회 정도 했고, 와. 전년도에는 761회 정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작년에는 뭐 700회, 올해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활동에 제약이 많았을 텐데도 300회를 넘는 이제 봉사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올해는 또 전통시장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들도 또 하셨다고요. 예, 코로나19로 그 전통시장에 그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그 물품을 사서 그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역할을 갖다가 대전 지역에서 했고 또 이게 수해 그 농가에 대해서 네. 그 수해 농가에 대해서 가서 직접 그 복숭아 그 재배하는 농가 네. 낙과 이런 걸 갖다 지원하는 역할도 했고 그리고 그 지역 전통시장과 그 지역 그 특화 상품을 갖다 구매해 가지고 네. 이걸 갖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다 그 나눠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 보온 대추 축제 그 이번에 그 비대면으로 몰린 열려 가지고 그 1.5톤 구매해서 저소득층에게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오늘 했습니다. 네, 정말 아마 농가들에게는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단은 그 필수 질환을 갖다 예방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그리고 이제 적정한 보험료 부담과 그 공정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서 부가세 제도를 개편하고 또 보장성을 확대해서 의료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2000년도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한 지 이제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 그동안 그 건강보험은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국민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뭐 사회보장 제도로 발전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공단이 변화하는 것만큼 국민의 삶도 윤택해질 것이고 또 건강도 더 나아진다는 믿음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강 보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갖다가 더욱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갖다가 줄여주는 건강보험으로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마 이제 오늘 보셨던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큰 응원을 보태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백길 대전 충청지역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또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